자산 규모 143조 원으로 성장한 신협. 하지만 내부 시스템이 큰돈을 믿고 맡길 만큼 갖춰져 있는가에는 의문부가 찍힙니다. 수사로 비위 사고가 터져 언론에 보도되고 국회까지 나섰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인데요. 신협 역사상 처음으로 직선제로 당선돼 6년간 신협을 이끌고 있는 김윤식 중앙회장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내용 금융부 오서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대대적인 개혁을 한다고 상당히 좀 요란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소용이 없네요. 보니까 최근 드러난 횡령 사고부터 좀 짚어보죠. 네, 최근에 이 경기도 신협의 한 직원이 4억 3천여만 원의 횡령을 한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신협중앙회는 지난해 12월 초에 일일 감사 수행 중에 이 횡령 정황을 적발해서 인천경기 지역본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 직원이 횡령을 벌인 기간을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5년입니다. 그간 해당 신협은 물론 중앙회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부 통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적발 당시 통장 압류나 형사고발 조치는 이미 마쳤지만 아직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앙회 제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은 그래봐야 직원 면직 정도, 이 정도로 좀 될 것 같은데 중앙회는 항상 대응을 보면 조금 한 번 늦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선 사고들도 좀 살펴보면요.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지역의 한 신협 간부가 인테리어 업체와 공모해 허위 공사비 6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면직됐습니다. 이 당시에도 중앙회는 사고 발생 5달이 지난 후 뒤늦게 적발했고 이미 검찰 수사가 들어간 건이어서 형사고발도 불송치에 그쳤습니다. 이때 당시 다른 부산 지역의 신협을 보면요. 내부 적발이 아닌 금융감독원 고발을 계기로 신협의 금품비리 사건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조사도 한창이었습니다. 이 검찰 조사 결과 신협 전 이사장과 전무 2명이 골프와 산악회 모임으로 친분을 쌓은 건설업자의 대출 편의를 봐주고 금품과 상가 분양권 등을 챙긴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면은 적발은 계속하고 공시는 따박따박 하는데 계속 사건은 발생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한 곳에서 같은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모습인데요. 최근 서울의 B신협을 보면 가족 명의회사로 직원이 뒤에서 대출을 중개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직원은 본인이 사업할 목적으로 개인 사업자 법인을 설립했고 이 곳으로 중개비를 수수한 건데요. 만약 중개비가 부당하게 지급되면서 부풀려졌을 경우 조합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 직원도 결국 징계 면직됐는데요. B신협에 따르면 최근 이 직원은 재심 청구를 해서 이후 중앙회 징계 조치가 하향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신협은 지난해도 직원의 순환 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등 내부 통제 불철저로 지적된 임원 2명이 이미 견책된 바 있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은 중앙회의 지역 신협 관리 감독은 거의 손 놓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네, 사실 금융기관이라고 하지만 이 신협 조합들이 각 개별 독립법인이고 또 이사장은 선거로 뽑습니다. 이렇게 뽑힌 이사장들, 각 조합장들이 표를 가진 유권자인 지배구조상 중앙회장이 개별 신협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말 개정된 신협법을 보면 직장 신협 조합원이 퇴직한 이후 1년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고 임의 적립금을 배당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등의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여기에 내부 통제와 관련된 규정은 크게 담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크기가 작은 조합은 더 취약한 상황인데요. 지난해 금융당국이 논의한 상호금융의 내부 통제 개선안을 보면 상임이사나 감사 선임, 외부 감사를 받는 기준에서 크기가 작은 조합들은 이미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인데요. 현재는 개별 조합의 검사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중앙회가 살피고 금감원은 분기별로 한두 개 개별 신협에 나가보는 게 전부입니다. 이 때문에 검사를 확대해 중앙회 통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내부 통제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게 개별 신협의 사이즈가 적은 것도 있고요. 또 인원도 적다 보니까 이게 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로테이션이. 한 사람이 심한 경우 10년 동안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회 내부 통제력도 약하고 현실적으로 이제 중앙회가 감독 인력을 더 많이 만들어서 감독 횟수를 지금 2년에 한 번보다는 반기에 한 번씩이라도 돌리는 게 가장 현실적이네요. 이에 대해 신협중앙회는 꾸준히 내부 통제 기능과 조합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 매번 나오는 얘기 같은데 신협중앙회 김윤식 회장 연임 이후에 수차례 조직 개편 이루어졌죠? 그렇습니다. 이 김윤식 회장은 지난 2021년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사상 첫 연임 회장에 올랐습니다.
이후 지난해와 올해 연달아서 조직 개편을 실시했는데요. 특히 지난해에는 내부 통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준법 지원팀을 새로 만들고 IT 자체 감사자 역의 독립성도 높였지만 최근 이렇게 또 벌어진 횡령사고를 보면 결국 실효성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와중에 국회에서도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묻는 범위를 좀 넓히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죠. 그렇습니다. 직원뿐 아니라 책임자에게도 이제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요. 이 책임자까지도 금감원이 책임을 묻고 처벌될 수 있게 하는 법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이 신여법 개정안 발의한 의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국정감사 당시 신협 임직원의 횡령 배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 발견돼서 금전사고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신협의 횡령 배임 사고가 끊이고 있지 않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어 경각심을 제고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회는 여야 이견 없는 무쟁점 법안으로 통과에 속도를 낼 거란 전망입니다.